네, 그 다음에 이 젊은 부부들이 그럼 왜 연애할 때하고 다르게 이 성관계, 부부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는가를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는데, 우선 여성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여성 이유.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동시에 몸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자, 몸이 변한다는 거 뭐냐? 첫 번째로 호르몬 분비량이 변한다.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전에는 사랑을 불태우는 막 사랑의 열정의 호르몬이 분비되었다고 한다면, 출산 순간 내 몸에서 나온 아이를 보는 순간 모성을 자극하는 모성 호르몬, 이 옥시토신 분비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이나 어떤 위험도, 변화 가능성이 높은 거를 원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건,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엄마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이 내 곧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라는 존재가 적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꺼려하는 그러한 몸, 또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이를 막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적어도 걸어 다닐 때 뭐 전후까지는 뭔가 좀 이 아이가 이제 생존 자체가 지금 불확실한, 지금이야 뭐 의료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는 애기들 많이 죽었어요.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아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많았고, 그래서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적어도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걸을 때까지는 본능적으로 또 다른 아이가 임신되는 그러한 내용을, 부분을 거절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호르몬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또 신체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통상적으로 출산을 하면 또는 출생이라고도 요즘 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고 나면요, 의사들은 6주가 지나면, 아무리 늦어도 8주가 지나면 부부관계를 시작을 해도 된다. 다만 안정감 있게 주의해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르몬도 변하고 심리도 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도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부부가 우리가 이성이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은 남자도 몸이 준비돼야 되고 여자도 몸이 준비되어야겠죠. 그럼 여자의 몸이 준비된다는 건 뭐냐, 이전에 경험했던 그 짜릿했던 경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오르가즘의 그 기억들, 이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기억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질과 음순 표면에 애액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시오후키죠. 이 시오후키, 일명 분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 이상한 이런 분수, 이런 야동 보고 와가지고, 음란물 보고 와서 자꾸 그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나오는 그 분수 또는 시오후키하고 부부관계 실전은 다른 겁니다. 이거 생각하고 자꾸 남편들이 막 성기를 뭐 손으로 기술적으로 막 내가 자극을 해서 애액을 분출시켰다, 그게 안 돼요. 이 여성의 몸에서 애액이 분출이 된다는 거는 뭐 영상처럼 막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신체 자극만으로 나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여성의 몸은 남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몸에 대한 신체 성기 또는 이 어떤 성감대 부분에 대한 자극과 함께 심리적인 준비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준비가 같이 될 때 애액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오르가즘의 기억들, 그 짜릿했던 기억들, 성관계를 나누며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키고 뇌를 자극하면서 애기 분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기를 낳았어요? 또는 출산을 하고 애가 이제 한 5년, 10년 자랐어요? 애들 막 커가고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부인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술 마시고 와서 들이대요? 그러면 여성의 몸과 마음이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애기 분출이 안 된다는 건 뭐겠어요? 성교통.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은 성교통이 생겨요. 성관계를 가질 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애기 분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뻑뻑하고 아픈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번 그 아픈 느낌이 들어버리면은 이후에도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여성의 몸 자체가 애기 분출이 안 돼. 그런데 남편은 너무나도 관계를 갖고 싶어. 근데 부인도 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줘.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보여드렸습니까? 바나나 딸.
참외딸, 그 오이딸, 가지딸 뭐 이런 거 알려드렸죠. 그 오이 가지 해가지고 성기 내부에 질 내부에 그 이물질들 막 집어넣고 남자들 바나나 껍질에다가 진짜 로션딸, 그 로션딸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됩니다. 그 20대 시절에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실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로션 따라한 거 남자도 안 좋고 그건 여자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뭡니까? 베이비 오일 아니죠. 그것도 충분치 않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용성 윤활제라고 그랬어요. 수용성 윤활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걸 보완할 수 있다. 여성도 부인도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여성 자체도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잘 안 올라오긴 하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라고 하면은 질크림이나 수용성 윤활제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이 질액이 애액 분출이 잘 되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큰 이런 걸 뭐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이건 뭐 한 15분 이상 이제 시간을 가지면은 또는 마음이 준비가 되거나 그 이전부터 사인이 잘 오고 가고 하면은 그 금방 바로 분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안 사고 없는 집이 수두룩해요. 그것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나눠도 기본적인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수용성 윤활제나 아니면 질크림 같은 거 좀 구비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애액 분출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출산하고 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충분히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성의 질근육 자체가 이게 굉장히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경험한 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자연분만을 한 2회 정도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요실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질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현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성은 그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질 근육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남자도 그래요. 이게 이 질 근육이 내 음경을, 성기를 잡아주는 그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 중요한 것도 뭐냐면 질 근육 안에 보면 여러 신경망 세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산을 하다 보면은 그 신경망 세포가 같이 손상이 돼요. 최대 한 60-70% 이상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느낌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질 근육 안에 있는 신경만으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성은 전체에 골고루 이 성감각 세포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어느 정도 여성을 더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얼마나 더 여성을 배려하느냐, 또 이 충분한 이 준비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질 안에 자체, 신경 자체가, 또 근육 자체가 많이 손상을 입거나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여성은 성기 삽입, 이 피스톤 운동만으로 이게 쾌감이, 오르가즘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들 중에,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는 뭐 성기 크기가 엄청 크다고, 난 대물이라고, 나는 경기도의 기둥, 막 난 대안의 기둥, 이런 분들 있죠. 대안의 기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하면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보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수술 안 해도 아직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는 얼마든지 운동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추천하는 대안이 뭐겠어요?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거죠. 당연히 케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스쿼트예요. 여러분, 이 스쿼트와 케겔 운동 또는 등산, 이것만 해도요, 여성의 질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뭐 나이를 먹어서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방송 프로 보다 보면요, 50대 60대 남자 연예인들, 여성 연예인들이 막 운동해가지고 몸 만들고 이런 거 보셨죠?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몸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성도 케겔 운동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다음에 등산, 이런 하체형 운동을 많이 하시기를 제가 이건 정말 진심으로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죠. 부부가 같이 산책도 하고, 부부가 같이 계단 오르기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저녁에 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도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매일은 못해도 꼭 주 2, 3회 이상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래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꿀팁. 밖에 나간다고 하면 애기들이 같이 오죠. 왜냐면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30대 부부만 해도 어리잖아요.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가운데 끼려고 그래요. 가운데 끼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애들은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끼게 하지 말자. 이 산책의 시간은 부부의 데이트 시간으로 온전히 가져보자. 좀 그러면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느껴져요. 대화도 훨씬 편하게 되고 공기를 신선하게 맡으면서 하니까요. 물론 이제 요즘 같으면야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쓰지만 천천히 거닐면서 이야기하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잠깐 쉬어서 앉아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 할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꼭 이런 시간을 좀 권장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